굉장히 무섭고 서늘하고 아주 낮고 차분한 저음. 그럼 내 차를 뺏어간다는 말이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용입니다. 오늘은 새터민이 아닌 본터민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그동안에 네. 우리 채널에는 새터민 분들만 나오셔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 또 대한민국에서 정착하는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오늘은 본터민 출신을 모셔서 우리 탈북민들에 대한 생각과 견해, 또 처음에 어떤 탈북민을 제일 먼저 보셨는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초대를 했는데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은기라고 합니다. 네. 경인 지역에서 15년 이상 중고 자동차 관련 할부, 네. 금융, 그리고 뭐 네. 리스 이런 쪽 업무를 네.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영업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네. 많은 고객님들을 이렇게 뵀었고 그분 중에서 네. 이제 이 표현이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새터민 분들 네. 그분들 서로도 진행을 했던 경험이 네. 다수 있어서 아마 오늘 초대를 해주시고 제 개인적인 사견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네.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소장님이랑 이제 그동안 이제 협업업체예요, 저희. 네.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은 가끔씩 옛날에 우리 세터민들을 만났을 때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웃기기도 하고 나도 그때 그러지는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은 세터민들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많이 네.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 소장님이 제일 먼저 보게 된 세터민 하게 되면 누가 있을까요? 이제 봤다기보다도 네. 방송이나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전초롱님이라는 분 이제 나중에는 요식 쪽으로 이렇게 해서 성공도 하시고 그렇죠, 성공했죠. 홈쇼핑에서도 이제 저분이 맞아요. 런칭하신 상품을 이렇게 보면서 네. 저희하고 뭐 전혀 다를 게 없고 그리고 네. 너무 또 네. 뭐라 그럴까 푸근하신 인상이시고 잘 웃어주시고 하시니까 인상이 좋죠. 전철우님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제 새터민 분들에 대한 인식 전환에 계기점이었구나. 네, 공도 없지 않아 있다니까 당시에는 좀 처음에는 무서웠죠. 전철우 오빠는 저는 가끔 통화를 해요. 그러세요? 네. 요즘도 요식업계에서 체인점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분이 성공해가지고. 근데 여기 와가지고 또 사기도 당해가지고 한동안에 진짜 그 서울역에서 꽃제비, 방랑, 꽃제비라고 하는데 그 노숙자. 북한 말로 꽃제비예요. 노숙자 생활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지금 정말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워낙 바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보신 분 하면 또 누가 기억하실까요?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도 보면은 대가족이 내려오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만철님이라고 하셨던 네. 분, 예, 그분이 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모까지 모시고 참 한 사람이 이쪽으로 내려오시기도 저야 잘 힘든데, 모르겠지만 이제. 그 힘든 경로실 텐데 온 가족이 그러니까 모든 걸 걸고 내려오신 거죠. 이제 맞아요. 그분 내려오셨다가 지금 이사님 말씀처럼 그분도 아마 좀 우여곡절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막내 아드님은 지금 잘 되셔가지고 공부도 미국에서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명문대에서 이렇게 학위도 받으시고 잘 됐어요. 예, 집안이다.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또 김만철 선생님이 어머님도 같이 오셨는데 예. 어머님은 90세 넘게 사시다가 몇 년 전에 이제 떠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은 생을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잘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또 이제 어떤 세터민들을 만나보셨어요? 그때 당시에 세터민이라 하기보다도 귀순자였어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근데 이제 1998년서부터 이제 점점 고난 행군이 시작되면서 많이 넘어오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탈북민, 그냥 지금은 또 세터민으로 바뀌었어요. 네네. 예. 처음에 그 할부로 인해서 만났던 세터민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실까요? 예, 이건 두 분 정도가 이렇게 기억에 나는데 예.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어떤 네. 공통된 뭐 다수의 네. 의견이 아닌 제 네.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말씀을 드리더라도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길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달 전 이렇게 차량 할부를 진행 도와드렸던 할부사의 그 담당했던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봤습니다. 예. 지금 아마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신 것 같은데 2회차 금액이 현재 지금
조금 모자르게 연체가 되신 상황이신데 요거를 좀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게 고객님한테도 조금 나으실 것 같아서 전화를 좀 올렸습니다. 했더니 예, 캐피탈인가 뭔가에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게 있습니까? 손님이? 예. 이렇게 되면 차량도 회수 절차에 들어가서 공매로 가시게 되면은 헐값에 차량이 넘어가실 수도 있고 차만 줬다 그래서 채무가 종결되는 게 아니고 고객님 연체 정보도 뜨시기 때문에 좀 불이익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나름 조용히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을 올렸는데 굉장히 무섭고 서늘하고 아주 낮고 차분한 저음. 그럼 내 차를 뺏어간다는 말이십니까? 내 얼굴 보고도 뺏어갈 수 있으면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당신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어떤 경로를 어떻게 왔는지 알고 나한테 이따 얘기하는 겁니까? 얼마나? 죄송합니다. 내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태세가 전환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내 얼굴 보고 차 뺏어갈 수 있으면 이렇게 해봐라.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의 일이잖아요. 13년 넘었던 그쵸? 얘기 같은데. 저희도 처음에 대한민국 왔을 때 이런 대한민국에서 쓰는 채권, 채무, 무슨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들어본 적도 없이 왔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금융 지식이 조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잔처럼 뭐 채권 추심팀에서 이렇게 전화 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일단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일단 지르기부터 보는 거예요. 당신 내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아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굉장히- 채권이 뭔지 몰라 일단은. 그렇게 하고 이제 딱 끊어요. 끊고 나서 이제 전화를 물어보죠. 저도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야, 지금 자동차를 뺐는데 어디서 무슨 전화가 왔는데 캐피탈인가 뭐 할부인가 아무튼 전화 왔는데 채권이 뭐야? 글쎄, 나도 몰라 그런 거. 아 그래? 그럼 어디다 물어봐야 돼? 글쎄, 네이버에 물어봐야 되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북한은 법보다 주먹이다. 대한민국은 모든 게 근데 행정 북한은 절차대로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죠. 행정 절차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법으로 가잖아요. 북한은 이런 것 자체 법에서 해결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대 개인끼리 주먹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부분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내 얼굴 보고 와서 그딴 말을 내 네. 앞에서까지 할 수 있겠냐 하는 게 북한에서 하던 이분이 아마 방식이에요. 다른 얘기는 귀에 들어오시지 않으셨고 어. 차량을 회수해서 가져간다. 가져갈 수 있다. 한국의 언어로는 좋은 말, 기한 이익을 상실했기 때문에 차량은 저희가 회수 절차를 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들은 거죠. 내 차를 내 재산인데 뺏어간다고 돈을 연체했는데 근데 갚으면 되지. 마치 그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왜 저쪽 영화의 한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니네 누인지 아니? 하는 것처럼 내 얼굴 보고 차 뺏어갈 수 있으면 뺏어가고 뭐 그렇게 잘할 수 있으면 하고 그따위 공갈 따위가 나한테 그 먹힐 거라고 너는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게 말이냐 뭐냐? 그 기억이 있었던 고객님이 아마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분에 대한 절대 폄하하려고 하는 의도도 그렇죠. 없고 네. 단지 십몇 년 전에 아직 이제 세터민 분들이 없을 때 이제 별로 많지 네. 않고 저희 역시도 생소했습니다. 저희도 같은 세터민이지만은 15년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15년 됐거든요. 네네. 15년 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누구한테 뭐 물어볼 사람도 없고 없는 거예요. 네네. 이자처럼 차를 가져간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방법으로 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체계적인 거를 저희가 배운 적도 없고 처음 겪다 보니까 한국에 오자마자 신용불량자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주변에서 얘기를 안 해주면은 카드를 먼저 썼다가 연체돼가지고 갚지 못해서 이건 뭐 나중에 내가 생기면은 천천히 갚아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땡겨서 쓰고 또 못 갚으신 분들도 계시고 무작정 되고 또 차 할부가 된다고 하니까 옛날부터 북한 사람들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셔요. 대한민국에 왔더니 이거 돈을 나중에 갚으래. 차를 먼저 준대.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차를 먼저 할부로 땡겼는데 차가 있는데 이제 돈을 못 갚아. 언젠가는 갚으면 되겠지. 뭐 내가 천천히 갚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신불자가 좀 많이 생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네, 말씀을 주셨었는데 네. 또 그 한 분이 또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부부가 오셨습니다. 부부가 오셔서 차량을 구매하는데 캐피탈 업무를 오래 보다 보니까 몸에 밴 게 있습니다. 고객에게 금리를 설명하거나 상품을 안내할 때
굉장히 밝은 표정을 짓습니다. 연체 이자는 몇 프로가 발생하고 중도상환은 아무 때고 가능하십니다. 웃고 그리고 손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저 혼자 보고 쓸 수 없으니까 했는데 이분 인식에는 가만히 그분이 듣다가 눈이 이렇게 마주칩니다. 그랬더니 내가 웃습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왜 사람을 계속 실실거리면서 얘기를 합니까? 써늘했겠다. 10년이 됐는데 사과를 드렸죠. 죄송하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했다. 반대로 저희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참 친절하다. 아니면은 그렇죠. 딱딱하면 아저씨 오늘 뭐 안 좋으신 일 있나 봐요. 그렇죠. 근데, 그러죠. 맞아요. 다시 한번 그럼 연체는 손님도 역시 같이 표정이 안 좋아질까 봐 나름 밝은 표정에 밝은 톤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오해라서 오해죠, 오해. 네, 분명한 건 이건 그냥 해프닝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분 지금은 안 그러실 거예요. 이제 다들 문화적으로 그리고 워낙 방송 매체나 이런 데서 그렇죠. 정보를 습득하실 기회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근데 당시만 해도 신문, TV 외에는 없다 보니까 그분 생각에는 제가 그분이 이렇게 북에서 오셨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는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얘가 문화적인 우월감이라든지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닌가 오해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충분히 사과드렸습니다. 근데 그 옆에 사모님이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눌러주시더라고요. 근데 못 잊을 것 같네, 지금도. 굉장히 네. 식은땀 나죠. 정말 되게 땀 납니다. 이게 어디가 뭐가 잘못됐었을까. 이게 때로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생각. 그게 아마 기억나는 고객님 중에서 그 두 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런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네. 오히려 안 웃으면 이 사람 뭐 어떻게 나한테 기분 나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또 세터민 하게 되면 그때보다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네. 3만 5천 명 시대가 왔는데 또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제는 인식의 전환도 많이 됐고 그쵸. 제가 유미카 대표님도 네.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전혀 저희하고 틀리지 않죠. 네. 사실은 15년 전, 20년 전에는 세터민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왜곡되고 그런 시선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어요. 굶고 얼굴 새까맣고 키는 작고 그럼요. 자꾸 폄하하고 그런 인식이 있다가 보면은 요즘에 방송에서 보시는 분은 잘생기신 분도 많고 미인도 많으시고 전혀 저희하고 틀리지 않고 이제는 거의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기하셔도 잘 본인이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이분이 북한에서 이렇게 오셨던 세터민이신지 그냥 강릉 분인지 정선 분인지 그리고 사투리 같은 경우도 거의 못 듣고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화 속에 이제는 섞여서 녹아가시는 느낌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세터민이라는 단어 자체도 이제는 조금 어색해지는 거죠. 분리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미 깊숙이 우리 문화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같이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조금 정착하는 길이 어눌했어요. 왜냐면은 오신 분들도 별로 안 됐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물어보자니 내 말을 못 알아들을까 봐 창피하고 네. 자꾸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에는 뭐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고객님들 중에 우리 세터민 분들도 계시는데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더 많아요. 그거 뭐 훔쳐서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모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정착해서 잘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옛날에 지금 몰랐던 때 그때 세터민들이 아니고요. 요즘은 그래도 다 같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잘 어울려 사는 그런 네. 세터민들이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또 우리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유미카2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최근 중고차 사기, 신종 사기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신종 렌트카 사기, 또 지입 사기, 또 이렇게 경매차 사기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즘에 한국경제신문에도 5월 12일 날짜로 발췌된 본 중에서 렌트카 전문 사기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네네. 요거를 다시 한번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세터민들이 또 많이 사기를 당했다 나오더라고요. 어제자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포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렌트카 사기.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제3자 명의 대여죠. 그렇죠. 나는 내 앞으로 차만 빌려주고 거기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주겠다. 그리고는 가져가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피해를 봤는데 거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노약자분들도 계시고 가정주부분.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주부라는 그 어떤 직업을 제가
폄하하거나 왜곡시킬 의도는 절대 없습니다. 단지 살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대외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보다 경제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냥 속된 표현으로 순박하신 거죠. 이런 가정주부들이 가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우리 아저씨 일하는데 내가 요거라도 해서 렌트카 3천만 원짜리 사서 이걸 돌리면 한 달에 뭐 130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아 이거만 아이 과외비도 되고 우리 신랑 차도 바꿔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에 넘어가는데 그 마지막 문구에 나왔던 게 표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새터민분들, 탈북 이주민분들이 거기에 피해의 어떤 그 범주 안에 계시는 거죠. 이사님 생각도 났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여기에 오래 있었던 분들보다 의심이 덜 하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순수하고 하니까 아 돈이 생기는 거고 뭐 문제가 있겠어 내 앞에 차니까 그래서 보면서 이제 아 거기에 아직도 새터민분들이 좀 그런 피해를 입으시는구나. 그래서 좀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이제 걱정이 되시니까 아무래도 동질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걱정이 되셔서 말씀을 주신 것 같지만 정말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수익을 미끼로 뭘 한다. 네, 절대 믿으면 안 되죠. 주변에 좀 잘 네. 아시는 분들하고 상의도 해보시고 많은 분이 이미 실행이 되고 나서는 그 손실을 그쵸. 되돌리거나 네. 회수하고 완납하고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신종, 렌트카 사기, 지입 사기 또 법원 경매로 나와 있는 싼 차들 이게 무조건 사기니까 꼭 조심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요게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저희 중고차 유미카2 채널에는 이런 정보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저희 유미카에 꼭 전화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